안녕하세요. 3월 21일 NBA 농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 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 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샬럿 대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샬럿은 직전 경기 홈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82대 121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클리블랜드 상대로 104대 12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4연패 흐름 속의 시즌 22승 50패 성적입니다.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테리 로지어의 휴식 구간에는 주전 피지 라멜로 볼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빅맨 자원들의 좁은 수비 범위가 문제가 되었고 베스트 5 싸움에서 판정패를 당하는 가운데 팀을 위한 꾸준히를 해주는 선수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무려 마이너스 27개 마진으로 밀렸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인디애나는 직전 경기 홈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121대 141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밀워키 상대로 139대 12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32승 39패 성적입니다.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결장 공백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수비를 생각하지 않았던 득점 쟁탈전에서 3점 슛 적중률이 상대보다 떨어졌고 61.4%의 높은 야투 성공률을 허락한 경기였습니다. 마일스 터너, 앤드류 넴바드, TJ 맥코넬을 비롯한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력 기복 현상으로 승부처의 화력 싸움에서 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마일스 터너의 휴식 구간에는 상대 골 밑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이후 이동 없이 연속되는 홈경기 일정에 있다는 것이 샬럿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전 피지 라멜로 볼이 결장하는 샬럿이지만 인디애나 역시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결장합니다. 2차전 맞대결에서는 인디애나가 홈에서 116대 11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베스트 5 대결에서 판정승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할리버튼의 A패스를 받은 버디 힐드의 외곽슛도 중요한 순간에 터져줬고 인디애나 백코트의 새로운 보물이 되는 베네딕트 마트리는 침묵했지만 이론 네이미스 왕성한 활동량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샬럿은 테리 로지어가 혼자서만 7개 턴오버를 기록했고 라멜로 볼은 파울아웃을 당하며 25분여 출전 시간밖에 소화하지 못했던 탓에 볼 핸들러 포지션에 문제가 발생한 경기였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인디애나가 원정에서 125대 11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마일스 터너가 골 밑을 사수했고 53.7% 팀 야투 성공률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골 밑이 안정화되자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A패스를 받은 버디 힐드의 3점 슛도 폭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샬럿은 라멜로 볼, PJ 워싱턴을 비롯한 베스트 5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고든 헤이워드가 결장했고 세컨 유닛 싸움에서 완패를 당한 경기였습니다. 수비에서 팀을 위한 꾸준히를 해주는 선수가 부족했고 전반전에 리드를 후반전에 날려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로테이션 수비의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손쉬운 찬스를 많이 허용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0개 우위를 세컨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팀 모두 주전 피지가 결장합니다. 믿을 수 있는 볼 핸들러가 부족한 두 팀의 득점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백투백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141대 12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샬럿 상대로 121대 8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8연승 흐름 속의 시즌 48승 22패 성적입니다. 인디애나 상대로는 제임스 하든이 결장했지만 조엘 엠비드가 상대 골 밑을 폭격하며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타이리스 맥시를 비롯한 나머지 선수들도 한 발 더 움직이는 기동력을 선보였고 디앤서니 멜튼에 넘치는 에너지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61.4%의 높은 야투 성공률을 기록하는 화력쇼를 선보인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시카고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113대 99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미네소타 상대로 2차 연장전 승부 끝에 139대 13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연승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33승 37패 성적입니다. 마이애미 상대로는 디마 드로잔, 잭 라빈이 승부처에 힘을 냈고 니콜라 부세비치가 높은 수비 에너지 레벨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이적생 패트릭 베벌리가 팀을 위한 꾸준히를 해냈으며 부지런한 일선 압박, 빠른 페인트존 도움 수비로 공격권을 획득한 이후 속공에 의한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전일 미네소타 상대로 2차 연장전 승부를 펼치면서 체력이 바닥난 주축 선수들 대신 출전 시간이 늘어난 식스맨들도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선보였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복귀하는 필라델피아가 강력한 주전 라인업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시카고의 에이스 디마 드로잔은 최근 2경기에서 41분 14초, 52분 56초의 출전 시간을 소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로 누적이 걱정되는 타이밍입니다. 2차전 맞대결에서는 시카고가 원정에서 126대 11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조엘 엠비드가 결장한 상대골 밑을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니콜라 부세비치가 유린했던 경기였습니다. 니콜라 부세비치에게 협력 수비를 들어간 상대를 허무하게 만드는 킥아웃 패스에 이은 잭 라빈의 신들린 3점 슛도 폭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제임스 하든, 타이리스 맥시가 분전했지만 조엘 엠비드가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필라델피아가 백투백 원정에서 114대 109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조엘 엠비드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을 보여줬고 팀 기동력 싸움에서 우위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야투 난조 현상을 보였지만 승부처에는 골 및 동파 득점과 A 패스를 배달했고 타이리스 맥시, 토바이아스 해리스, 디앤서니 멜튼의 지원 사격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시카고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고 더마 드로잔, 잭 라빈, 니콜라 부세비치 동반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상대전 12연패를 당하며 필라델피아를 만나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던 시카고가 2차전에서 승리를 기록했지만 조엘 엠비드가 결장한 필라델피아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은 뉴욕 닉스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뉴욕은 직전 경기 홈에서 덴버 상대로 116대 11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123대 10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3연승 흐름 속의 시즌 42승 30패 성적입니다. 덴버 상대로는 주전 PG 제일런 브런슨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전반전의 열세를 후반전에 역전한 경기였습니다. 줄리어스 랜들이 상대골 밑을 폭격했고 RJ 바렛의 3점 슛도 지원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조시 하트, 임마누엘 퀴클리의 레이업 득점이 고비 때마다 나왔고 미첼 로빈슨이 팀을 위한 꾸준히를 해냈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미네소타는 백투백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토론토 상대로 107대 121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시카고 상대로 2차 연장전 승부 끝에 131대 139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 흐름 속의 시즌 35승 37패 성적입니다. 토론토 상대로는 앤서니 에즈워즈가 경기 중 부상으로 8분여 출전 시간밖에 소화하지 못했고 루디 고베어를 상대로 상대팀이 외곽슛 위주의 게임 플랜을 설계하면 림 프로텍팅 능력이 마비되는 모습이 재현된 경기였습니다. 승부처의 속공을 많이 허용했으며 만족할 수 없었던 팀 야투 성공률 때문에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4쿼터의 동점을 허용한 이후 2차 연장전 승부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결과적으로 헛심만 잔뜩 쓰게 된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미네소타는 칼 앤서니 타운스가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가운데 앤서니 에즈워즈가 추가적으로 시즌 아웃에 해당하는 큰 추가적으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뉴욕이 원정에서 120대 10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제일런 브런슨이 개인 득점 스킬은 물론 뛰어난 리딩 능력을 선보이며 백코트를 이끄는 가운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4개 마진을 기록하고 전반전에 점수를 많이 벌어놓았던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줄리어스 랜들이 골 밑에서 힘을 내는 가운데 RJ 베럿의 야투도 터졌으며 베스트고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미네소타는 칼 앤서니 타운스, 앤서니 에즈워즈가 분전했지만 이적생 루디 고베어가 프로토콜로 연속 결장했고 디안젤로 러셀의 끔찍한 수비가 문제가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뉴욕은 주전 피지가 되는 제일런 브런슨이 복귀하면서 부상자가 없는 풀전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3월 21일 NBA 농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